오늘 방송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피스텔 투자, 오피스텔 분양. 요즘 분양이 많지 않았어요. 분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이 갔는지 청약 경쟁률 뭐 원래 높았지만 청약 경쟁률도 높고 요즘 뭐 오피스텔 좀 인기 있는 데는 완판에 비도 잔뜩 붙었는데 그래요. 저도 2012년 뭐 11년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 청약을 감행했고 물론 뭐 당첨된 적도 있어요. 계약은 안 해서 그렇지만 근데 또 이걸 마냥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는 조금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누가 받아줄까라는 고민도 들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오피스텔을 청약할 때 내지는 오피스텔을 보유할 때 어떤 기준을 좀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방송을 준비해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들 오피스텔 청약 한 번씩 해보셨죠? 나는 오피스텔 청약 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투자 생각, 투자 왠지 그치 여기 거의 다 들었어. 든솔님 완전히 손바닥 들으셨고 우리 권지한님 다들 여의도 오피스텔 떨어져 봤어요. 여의도 자이언트인가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그거 이름 멋있는 거 싸진 않았지만 다 손을 들으셨어요. 대부분 또 방송 안 하신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 청약을 해봤는데 이거 뭐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안 팔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높은 내 집 마련 문턱 부담 적고 규제 낮은 오피스텔 각광이라는 뉴스 기사가 났어요. 최근 오피스텔 경쟁률이 높아져다 보니까 이런 뉴스 기사가 5월 18일 날 나왔죠. 오늘 나왔네요. 오늘 5시에. 서울 평균 아파트가 9억대, 평균 가점 높아 진입 어려워. 수요자 초기 부담 적고 청약 통장 필요 없는 오피스텔로 선회. 이거는 살짝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오피스텔 투자자들 실거주자들 입장에서 오피스텔이 좀 부담돼요. 이걸 받으면 집값이 오를까 또 갸우뚱할 것도 있고 왜냐면 입지마다 상품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괜히 이거 했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마피되는 거 아니야? 과거에 그런 케이스가 많았으니까. 또 어떤 데는 뭐 프리미엄이 억대로 붙은 경우도 있고 많이 헷갈려요.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이 상품성 만약에 경쟁률이 높아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분양 받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요거를 나중에 임대를 놨을 때 뭐 임대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고 뭐 4.6% 줄이려고 요거를 나중에 피 주고 팔려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나? 막 요런 고민 그리고 괜히 이거 한번 했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닌가 수요 적은데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어쨌든 핫해요. 핫하고 완판됐던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또 이거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전 힐스테이트 도안 27일인가 4월 27일이죠. 힐스테이트 도안 1순위 청약에는 392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아파트는 가구로 하고 오피스텔은 실로 해요. 392실, 뭐 200실, 실로 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가구로 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392실 모집에 87,397명이 신청자로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223대 1을 기록했다. 또 1실 모집하는 4군 전용 면적 63제곱미터 타입은 5,993명이 신청해 청약 경쟁률 5,993대 1. 저는 이거 당첨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몰리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문턱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청약 통장 필요 없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요. 만 19세만 되면 청약을 할 수 있고 뭐 재당첨제한 다주택자 물론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두 번째 전국 청약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기준에서 만 19세 이상이면 한 몇 명 정도 되려나요? 한 3천만 명 이상 되지 않아요? 물론 3천만 명이 다 청약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몰린다는 거는 물론 2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몰렸어요. 몰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우리의 단톡방, 모든 단톡방에서 여기 힐스테이트 도안 청약합니다, 청약하세요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은 뭐지? 하지만 이거 좀 설명만 살짝 들어보면 그렇게 청약하기 쉽다 보니까 몰라, 계약이건 뭐건 그냥 툭 던져보자, 돌멩이 던지듯이 툭 던져봐서 되면 되고 말면 마라, 뭐 그런 거. 어차피 여기 당첨돼도 계약 안 해도 제한사항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주 부담이 있어요. 근데 청약통장 이상한 데다 툭 던졌다가 뭐 청약통장 날라가고 재당첨 제한 걸리고 뭐 무주택 기간 사라지, 막 이런 거, 청약통장 가입 기간 사라지고 무주택 기간까지 사라진다면은 너무 큰 제한이 크지만 이건 오피스텔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몰린 것도 있고. 다시 정리하자면 1번 문턱이 낮다, 2번 커뮤니티 단톡방이나 그런 데서 정보 공유가 많기 때문에 그냥 툭 던지던 식으로 한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도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 송도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여기도 똑같이 320.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수도 중요해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고 392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320실. 만약에 1000세대가 넘어가면 또 이게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여기는, 이런 곳은 세대수가 좀 작은 것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유겠죠. 320실에서 57,092명이 청약해 18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역대 인천 오피스텔 분양단지 청약수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그리고 신세계건설이 지난해 부산 남구에 분양한 빌리브 센트로 392실 모집에 14,962명이 몰려 청약 경쟁률 38대 1. 이렇게 38대 1, 180대 1,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이 223대 1.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핫하죠. 물론 입지에 따라 또 뭐 가격에 따라 그 오피스텔 형태에 따라서 선호도가 많이 틀리긴 한데, 어쨌든 문턱이 낮고 단톡방 영향 뭐 등등으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이 나온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볼게요. 최근에 4월 27일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을 한번 볼까요? 상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뻐요. 그리고 브랜드, 오피스텔도 솔직히 브랜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아파트 선택 기준, 또 오피스텔 선택 기준에서 뭐 자이엘라라는 거, 힐스테이트도 있고 무슨 모비우스 막 등등 오피스텔 브랜드가 있거든요. 브랜드에서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에서 나오는 오피스텔. 자, 정리하자면 오피스텔도 브랜드빨이 좀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굉장히 잘 됐죠. 여기 세대수가 392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입지를 한번 보면은 오피스텔은 보통 상업지구에 들어섭니다. 상업지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 상업지역 입구로 역세권이랑 같이 가요. 역 근처 중심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도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대전에는 1호선은 지금 다니는데 2호선은 트램으로 다닙니다. 트램이 설정이 됐고 지금 뭐 아직 개통까지는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2호선 트램 예정역 초역세권, 뭐 걸어서 이거는 그냥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랑.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상업지구에 들어서고 여기랑 가깝다. 그리고 여기 좀 크게 확대해 보면은 도안 2지구, 3지구가 개발 예정인데, 여기도 뭐 분양만 하면 굉장히 인기가 높을 때고, 또 이 인근에 주거용 아파트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7, 8억씩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힐스테이트 도안도 그 아파트 대체제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요즘 아파트 분양하는 거 보면 5구, 작으면 5구, 84 아니면 뭐 100 이상 넘어가는 큰 평형 위주로 분양하는데, 뭐 22평, 18평 요런 거는 재개발 아파트에서 일부 분양하고, 그냥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구제곱미터 위주, 5구제곱미터 초과로 분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피스텔을 정할 때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꼭 봐야 돼요. 주변의 아파트가 뭐 3억대, 4억대, 그 금액이 낮은 건 아니지만, 대전에 3억대, 4억대 아파트가 아니고 6억대, 7억대, 8억대 이렇게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원룸형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곽강받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래서 입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좋고요. 여기 분양할 때도 입지 정도는, 입지는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향후 또 도안 2, 3, 또 여기 택지지구가 개발된다면 더 시너지가 있고, 이 택지 안에서도 어쨌든 역세권 쪽이 훨씬 좋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시 결론 내리자면 오피스텔은 입지적으로 상업지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을 꼭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는 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한번 평면도 볼까요? 이쪽 사거리 여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는데 트램이니까 여기라면은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지하를 생각하는데 트램역은요 이 안쪽에 있어요. 여기서 지상에 있어요. 지상. 어떻게 보면 지상을 다니는 기차, 버스 사이를 다니는 기차,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트램이 뭐냐면 장군의 아들, 옛날에 장군의 아들 보면은 그 김두한이 뭐 김또깡 해갖고 그 김두한이나 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열차 한 2량 되는 열차를 막 북로 시내에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런 게 트램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 오피스텔의 여기에 위치하면 거의 뭐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2량짜리 전차 정도 될 것 같아요. 2량에서 한 2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량, 2량. 그래서 요 위치다 보니까 상업지구고, 오피스텔은 뭐 안 봐도 비디오지만 밑에 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중에서 물론 여기 안에 헬스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이런데 스타벅스나 뭐 음식집, 피숍, 파리바게트 뭐 등등 단지 내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으로 돼 있죠. 택지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이라서 그런지 진짜 네모 반듯하네요.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역세권에 있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오른쪽이 북쪽이고요, 이 아래쪽이 남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들 남동, 남서, 얘 같은 경우는 동양, 얘는 서양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남동, 남서로 해갖고 뭐 단지는 그냥 오피스텔처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 구조를 보면 84 타입이 있어요. 84 타입은 전용 면적 84예요. 전용 면적이 84 타입이다. 그리고 평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파트 25평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전용 면적 84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 84는 서비스 면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용 면적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냥 25평 아파트를 분양한 평면도 보셔도 그냥 아파트랑 똑같아 보여요. 다 현관 들어가서 욕실 하나가 있고요. 작은 방 1, 작은 방 2, 여기에 복도 창고는 요게 팬트리라고 하겠죠. 그리고 쭉 오면은 거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요, 다용도실, 여기에 뭐 세탁기, 건조기도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안방, 그리고 드레스룸, 대피실, 있을 거 다 있네요. 근데 제가 여기 문제 낼게요. 아파트랑 다른 하나가 있어요. 뭐가 없어, 오피스텔에. 이거를 딱 봤을 때 뭐가 하나 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과연 이 오피스텔은 25평 아파트와 다른 것 중에 하나 뭔가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욕조. 욕조. 욕조? 이거 욕조 아닌가? 욕조 없네. 베란다죠. 그죠? 화장대. 우리 최재님, 여기 화장대는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베란다. 확장인데 베란다가 없습니다. 대피실. 여기 대피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발코니. 또는 뭐 베란다, 발코니 같은 뭐 비슷하게 쓰죠. 베란다가 없어요. 그러면 옷은 어디다 말릴까요? 예전에 어떤 아파트를 갔더니 베란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상담사 때 여기 모델하우스 가면은 여기 상담사가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여기 빨래는 어디다 널어요 하니까 건조기로 하면 된대.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거의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가 주부님들이 건조기거든요. 여기에 다용도실에 요새는 이제 아래는 세탁기, 위에는 건조기, 요렇게, 그렇죠, 건조기로 하면 되겠죠. 그래요. 요렇게 주거용으로 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원 한대는데, 사실 분양가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높다고 했지만 뭐 인정하는 분위기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다? 84제곱미터, 63제곱미터 볼게요. 63제곱미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1천만 원으로, 요것도 어떻게 보면 방이 2개네요. 자, 여기로 한번 들어올게요. 쭉 들어와서 현관 있고, 욕실 있고, 안방이겠죠. 욕실이랑 붙어 있으니까 안방. 여기로 쭉 가서 작은 방이 좀 작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딱 가면은 거실. 이게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그죠? 2개가. 그리고 거실이 있고 뒤쪽에 주방이 있는데, 이거는 한 2인 가구 내지는 맥스로는 한 3인 가구 정도 쓰면 되고, 여기도 욕실이 2개 있는데 불필요한 욕실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욕실이 2개 있네요. 여기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욕실을 뭐 공용 욕실로 해서 얘를 좀 드레스룸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하고 욕실을 하나 쓰면 어떨까. 왜냐면 방이 2개니까.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갖고, 여기 같은 경우는 63제곱미터로 3억 1천만 원. 사실 3억 1천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27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보면 1.5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5룸, 원룸은 아니고요. 사실 요즘은 확실히 원룸보다 1.5, 2, 3 뭐 그렇게 큰 게 인기가 높죠.
있죠.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오피스텔 원룸이 되게 곽강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사는 사이클이 좀 틀려서 그런지 솔직히 제가 혼자 산다. 제가 혼자 뭐 원룸형 사는 것보다 이렇게 1.5룸 좀 분리되어 있는 공간 분양을 했는데 요건 뭐 엄청난 성공이죠. 미계약분 하나 나왔죠. 2층 하나 나온 것도 뭐 수백 명 인파가 모일러갖고 그만큼 대전에 과거 오피스텔이 없었고 입지도 좋고 가격 경쟁률도 그동안 대전이 올랐다 보니까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엄을 봤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자체가 바로 전매가 가능하잖아요. 프리미엄을 봤더니 프리미엄 별도 협의래. 그냥 프리미엄 가렸어요.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 보통 뭐 괜찮은 거 3, 4천 정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그냥 한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 3, 4천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분양받은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홀딩 쪽으로 갈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도안 성공 요인. 첫 번째, 대전의 부동산 상승장. 두 번째, 오피스텔의 희소성. 예전에 오피스텔 많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주거용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혹시 여기서 이 오피스텔이 성공한 요인이 또 뭘까요? 저도 뭐 즉흥적으로만 했어요. 우리 최지연 님이 올려주셨는데 대전 부동산 시장 좋고 오피스텔 희소성도 있고 대전에 오피스텔 과거에 분양을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용 대체제, 브랜드,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도 한몫했다. 그리고 트램 역세권지, 투자금, 그치, 소액으로 가능하지. 어차피 얘도 중도금 무이자에다가 계약금 10%만 내면 되니까 얘가 만약에 막 1억씩 들어간다면 당연히 얘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소액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분양이 작다. 380세대. 이게 만약에 2000세대급으로 나눴으면 또 몰라. 분양이 좀 작았던 거. 인근 아파트 상승 요인도 있다. 프리미엄이 바로 붙을 것에 대한 기대감 학습 효과. 요것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똑똑해? 누구 방송을 보길래 이렇게 똑똑하시죠? 다들 좋은 말, 투자의 인식 변화. 여기 계신 분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성공은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답변 들으니까 제가 다 흐뭇해. 다 똑똑해 그냥. 이렇게 흥행을 했는데 그럼 향후 어떻게 될까? 완판을 시켰고 프리미엄을 형성시켰어요. 향후 악재라면은 대전이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것도 확실히 솔직히 모르겠어. 대전이 지금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공급이 앞으로도 뭐 엄청난 공급이 밀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괜찮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뭐 리스크가 없어. 만약에 해안선이 그럼 조종지역으로 묶이면 이거 가격이 떨어지나요? 사실 수도권에 조종지역을 묶였다고 가격 팍팍 빠진 데는 거의 없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악재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 조종지역으로 단지 묶였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본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